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보니까 지수가 좀 반등이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86%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약간 상승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1% 정도 이렇게 약간 밀리고는 있으나 시장 초반에 0.56%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될 만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사실 악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뿐인 거지 번졌다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번질 만한 우려가 있지만 그게 또 번질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정도냐 하면 그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막연한 우려 같기도 하고 막연한 두려움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가 했더니 좋은 지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굳이 내려갈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문제는 코스피가 이제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요즘에 이제 저 PBR 관련주 조금 막 급등 나오다가 다시 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저 PBR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썩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저 PBR이라고 하는 것도 저평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인 거지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저평가다라는 것은 아니라서 사실 단기 테마로 지금은 약간 그치고 있지만 이 단기 테마의 분위기는 아마 한 2달 정도는 제가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최소 2달에서 길게는 한 4-5달까지도 이렇게 갈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어가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다 만한 테마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실적이 막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대기업 몇 개 말고는 전부 다 실적이 그렇게까지 준수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강하게 움직일 만한 요소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제 그제 오늘 계속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번 주가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까 하면은 결국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또 많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뜬구름 잡는 종목들이죠. 지금 이제 초전도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진위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고 전 세계 이제 과학계에서는 아니다라고 판명을 내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는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해서 3월 4일에 미국에 가서 실험 결과라든가 실험 내용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막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실제로 전도체랑 엮여 있는가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엮이지 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냥 엮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급등 나오고 있는 뜬구름 잡는 또는 정말로 묻지마 급등 형세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박성에 가까운 종목인 거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또 급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은 역시나 급등 나올 때 잘 팔아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급등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동전주들도 막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원짜리라던가 막 300원짜리, 600원짜리 해가지고 1000원짜리가 안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급등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잡주라고 불러왔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약간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시야가 돌아가 있다는 것은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끝나야 다시 또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순환매는 제 생각에는 한 4월에서 6월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막 급등 나오는 종목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바닥에서 뛰어 올라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2차전지도 지금 좀 저점을 깨지면서 무너지면서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거 다행입니다.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가려고 폼을 잡고 있죠. 뭐 금량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약간 상승하려고 폼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좋은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2차전지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전지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수익을 낸다거나 내 본전을 찾는다거나 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상승은 아마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단기 반등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잘 탈출하셔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관련주를 들고 있지 않고 지금 급등 나온 종목이 안 들고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추가 매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종목을 잡을 필요도 있는데 역시나 내 종목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은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만약 내 종목이 추가 매수할 가치가 별로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해도 될지 안 될지를 좀 두들겨 보고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분들의 상담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물려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저게 지금 들어간다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새로운 종목도 발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신중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 장세가 세진 않단 말이에요. 막 세면 좋을 것 같은데 강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는 어떤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엄청나게 큰 결과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뭔가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하시기 전에 전화를 한번 주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확인 한번 받아보고 하시는 게 유리한 시점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제가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KTIS. KTIS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160원에 5%요. 비중이 조금 적긴 한데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KTIS라고 하는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 중에 하나고 좋은 상황에 놓여진 기업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KT 쪽에서 이제 뭐 전화 콜센터 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AI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였어요. 이제 음성 인식 데이터가 많다. 그러니까 KT가 이제 AI를 만들게 된다면은 KTIS가 뭐 좀 효자가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제 AI 관련 이야기들이 잠깐 쉬고 있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한때 AI 관련주들 막 급등 나오더니 지금은 좀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쉬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저는 불타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진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KTIS도 전 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오게 된다면은 지금 뭐 3,500원에서 4,000원까지 한번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상 비중이 조금 적은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면은 비중을 늘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고요. 내려갔을 때 지금 2,800원대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2,800원대가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은 비중을 한 5% 정도 더 실으셔가지고 한 10% 정도 딱 채운 다음에 가져가신다면 수익도 나름 좀 깔끔하게 챙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800원이 온다면 2,900원대나 8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고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고 가서 올라올 때 튀어 올라오면은 반등 나오는 거에 힘을 보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목표가를 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3,500원. 네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나노 신소재를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노 신소재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05,000원에 50%에. 제가 조금 안 사야 되는데 모르고 잘못 눌리가지고 매수를 돼가지고. 그거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실수를 했는데 그거를 꾸역꾸역 들고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치하는 그 순간 그 실수는 점점 커지지 않나요? 그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실수를 했을 때 바로 사과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저러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핑계 대고 어쩌고 미루고 하다 보면 그게 골이 깊어가지고 나중에 사람끼리 막 절교하기도 하잖아요. 아주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있지 않나요? 그죠? 예.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그냥 진짜 조그만 실수는 바로 사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하면 끝나는 일을 걔안겠지. 실수인데 뭐 어떡하지? 사과할까 말까?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이 점점 좀 나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식도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실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잘못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중이 많을 수도 있고, 비중이 적을 수도 있고, 팔아야 되는데 샀을 수도 있고, 샀는데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실수를 바로 잡는 방법은요, 바로 그냥 지금 바로 잡으면 돼요. 지금 시청자님이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셨으니까 비중부터 줄이시면 돼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얼마에가 아니라, 내가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수로, 그죠? 예. 그럼 지금 당장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조금 올라오니까 실수로 비중이 많이 들어갔긴 했는데 조금 수익이 나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또. 예. 실수를 하긴 했는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딱 잡고 나니까는 뒷걸음질 치니까 쥐가 잡히네. 뒤로 좀 더 가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부터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생각할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비중이 50%나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전화하자 말자부터 아이고 내가 지금 실수해가지고 많이 샀는데요 할 정도로 지금 시청자님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빨리 비중부터 줄여야죠. 뭘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많은지 이걸 왜 생각합니까? 빨리 비중부터 줄여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수는 다른 시청자님들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중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과하게 들어갔을 수 있는데 그렇게 느낄 때 가격을 정하지 마세요. 뭐 어디까지 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당장 전화 끊자 말자 뭐부터 해라고요? 매도에. 예, 비중부터 빨리 줄이세요. 비중을 매도에. 내가 네. 좀 마음이 편해질 정도까지는 줄이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네. 못해요. 그러니까 비중부터 편해지는 비중까지 줄이세요. 그건 제가 설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설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50% 비중은 어찌됐든지 간에 시청자님한테 좀 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줄여내자. 뭐 가능하다면 반만 줄이든지 뭐 더 가능하다면 80%를 줄이든지 뭐 하여튼 그거는 시청자님이 선택할 문제고 줄이라라는 전략을 먼저 드릴 거고요. 나노 신소재가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자리들이 저점 깨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위에서 만들어졌던 형성되었던 저점이 있어요. 11만 한 5천 원대 여기가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기가 무너지고 나면 단기 반등 나오고 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상승은 오래 가지 않는 상승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가 좋은 기업인 거 맞고 뭐 태양 전지라던가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던가 반도체 이런 쪽들 다 하고 있고 이천전지 쪽도 엮여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기업이 지금 다시 막 날아가가지고 저 위로 막 뭐 용솟음 할까?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뭐 거래량이라던가 뭐 뉴스가 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데 지금 뉴스도 없고 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은 파악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에는 뭐 한 11만 원대, 12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은 겨우겨우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그렇게 강한 자리는 아니다. 단기 반등이 나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굳이 매매하실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잘못 샀다면 빨리 비중부터 줄이는 게 맞다는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가격 전략은 이렇게 그 비중부터 줄인다는 거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지 비중부터 안 줄인 상태에서 가격이 어디까지 가서 팔까요? 이런 생각하면은 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예. 결국에 물려가지고 반토막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인드면. 무조건 비중부터 줄이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YIK YIAK고요. 5,470원에 40%요. 5천 얼마요? 470원에 50%요? 40%. 40%요? 예, 근데 요거를 더 매수가 가능한지 그 매도 타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대표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매도 타점 같은 거 없어요. 매도 타점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웃긴 게 사람을 제가 이제 예전에 복싱을 했는데 복싱할 때는 사람을 때려야 되는 타점이 있죠. 그죠? 사람을 어디 때려야지 이 사람에게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타점이라는 게 있어요. 턱을 때린다든가 관자놀을 때린다든가 뭐 여기 갈비뼈 밑에 이렇게 폐를 때린다든가 여러 가지 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너무 인체는 너무 정확하게 이런 자리는 급소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주식에 급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은 YIK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5,500원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5,5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또는 5,800원, 5,900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비싸다, 어디까지가 싸다가 다 다른데 거기에 타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웃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그런 매도 타점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매도 타점 같은 거 없고요. 수익 나면 팔면 돼요. 근데 지금 수익 났는데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타점 놓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수익 내려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지 뭐 타점 잡으려고 주식을 합니까? 이상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 날려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수익을 6,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아예 수익을 뭐 단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지금 한 20%대 거의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갖고 있다가 내려가니까는 어제 팔 걸 하다 보면 본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점 놓치고 나면은 후회 속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타점이 뭡니까? 수익 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타점이 아닙니까? 지금도 타점이죠. 왜요? 아직도 시청자님은 뭐죠? 손실 중이에요, 수익 중이에요? 수익 중이죠. 그러니까 타점인 거예요. 지금 판다고 누가 손가락질 할 겁니까? 돈 벌었다는데. 돈 벌었다는데 누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누가 비난을 할 거예요. 돈을 버셨다는데 축하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6,500원에 못 팔았다고 해갖고 누가 지금 비난을 해요. 5,900원에 팔아도 돈 벌었는데 남들을 물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울상이고 맨날 고통받고 있는데 돈 벌었다는데 뭐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돈 벌었으면 빨리 팔고 만족할 줄 알아야죠. 그게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의 타점은 어디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의 크기이고 내가 절제가 가능한 게 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어떤 전문가가 만약에 매수 타점이 여기가 급소입니다 하면 아이고 사기꾼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말아버리세요.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발 그런 데 속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지금은 이 자리에라도 저는 좀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뭐 6,500원에 팔았으면 참 좋았겠긴 했지만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미 지나간 일을 우리가 뭐 잡으려고 해봤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직도 수익이다. 그러니 내가 지난번에 못 팔았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안 팔고 내일도 만약에 빠지고 다음 주 계속 빠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못 챙긴 사람이 될 바에야 조금이라도 챙긴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겁니다. 수익을 일단은 챙기자.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 정말 잘하셨고 여기서 매수 포인트 잘 잡아서 올라갈 때 팔았으면 끝나는 일인 건데 아쉽지만 여기서 수익을 조금 적게 잡고 한 절반 정도만 팔아낸 다음에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YIK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을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뭐 제주 반도체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라오다가 지금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고점을 더 찍고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신고가 언저리예요. 지난 2021년에 신고가가 이거 2015만 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15만 5천원짜리를 막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반도체들이 다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15만 원 이상을 종가상으로 뚫어놓고 가만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건데 뚫으면 얘도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뚫지 못하면 얘는 여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저기 아래쪽에 한 4,500원이나 4,000원까지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의 시세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얘는 여기서 조금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4,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단타성으로 매매하고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 매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매매 타점, 매도 타점 잡지 마시고 수익 나면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프론티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프론티어 31,65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퓨런티어요? 예, 프론티어. 네, 3만 얼마요? 31,650원에 네. 비중이 10%입니다. 뭐 일단은 퓨런티어 뭐 썩 좋은 환경은 아니네요, 그죠? 예. 일단 이거는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상치 못하게 반등이 나와주면 그냥 탈출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상정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상향할 건지 다시 밑으로 밀고 내려갈 건지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이제 테슬라 쪽이라던가 전기차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이쪽으로 해서 카메라 모듈 이런 쪽들이 자율주행을 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한다 해가지고
이쪽이 막 엮여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던가 자동차 쪽으로 해서 얘가 테슬라에 엮여 있다고 했을 때 최근에 테슬라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건 더 사고 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냥 본전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안 나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밑으로 밀렸을 때가 물려 있으시면 됩니다. 그냥 한 2만 원대까지 그냥 물려 있다가 저기서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는 기업이거든요. 손절하기엔 너무 아까운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갖고 시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기업인 겁니다. 대신에 시간 투자할 거면은 시청자님의 매수가는요, 이 종목이 18,000원부터 37,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최저가가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퓨런티어라고 하는 회사를 16,000원에 산 사람은 무조건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얘는 16,0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최저가예요. 역대 최저가가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퓨런티어로 돈을 벌려면 얼마에 사야 돼요? 원래는 얼마에 사면 무조건 돈을 벌까요? 얘가 지금 역대 최저가가 16,000원이니까 어디에 사면 될까요? 16,000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면 될 거를 시청자님 얼마에 샀다고요? 32,000원에 샀으니까 2배나 지금 비싸게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쉬운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샀을 때 시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돈을 벌기 좋은 가격까지 기다려보자. 그게 어디입니까? 16,000원인 겁니다. 대신에 16,000원까지 가기는 조금은 버거울 수 있고 아마 22,000원대나 21,000원대 살짝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기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25,000원짜리가 저점인데 이 자리 무너지고 21,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저 때는 진행을 하시되 바로 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주시거나 한번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냥 마음을 비워버리세요. 이 종목을 내가 뭘 사거니 팔거니 뭘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니는 그냥 21,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때 내가 뭘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21,000원이 아니면 퓨런티어는 보질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하면서 하겠다 생각하고 시간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본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2차전지 어떤 종목이요? 롯데 에너지 머터리얼즈요. 38,500원에 30%. 38,500원에 38,500원에 30%. 제가 방송 출연 날짜가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이거든요. 예,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월요일, 금요일마다 롯데 머티리얼즈 보는 것 같아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거 맨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상담하면 매일매일 보는 것 같아요, 이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만큼 이거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사람들의 상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 저는 지금 차트 보면 제 차트 보면 보조 지표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평선이니 뭐니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봐요. 캔들하고 거래량만 띡 보잖아요, 그죠? 제 지금 TV 보고 계세요? 예. TV 보시면은 차트가 캔들, 우리가 말하는 가격 캔들하고 밑에 있는 거래량 말고 딴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뭐 이평선이라고 해서 이상한 선들도 없고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초록색 이런 색깔도 안 해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그죠?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지표라고 해요. 주지표는 가격이랑 거래량입니다. 이 두 개 말고는 사실은 나머지는 다 보조지표고 이걸 잘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주지표가 있는데 그게 인간지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지표가 뭐냐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로 와전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 사람들이 내면을 조금 알고 난다면 정말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개인이 많이 사서 들고 있으면 안 간다라는 속설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는 봤죠? 개인이 사서 들고 있으면 안 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죠? 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기 막 수급 보면 여기에 뭐 개인이 이렇게 샀다, 뭐 외국인이 샀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개미가 사면 안 간다라는 거죠. 또 개미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 초보자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사면 안 간다라는 건데 롯데 머티리얼즈,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이 기업이요. 제가 분석은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은 의미가 없고 저는 이 기업 안 간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제 방송을 여러 번 보셨으면 이거 안 사야 되는데 사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신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제 발로 그냥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거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거 올라가기 되게 힘든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안 팔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시청자님도 보세요. 3,500원, 5,000원쯤 되니까 이것도 싸다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개미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안 갑니다. 그냥 그게 주식시장의 공식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매일 전화가 들어온 종목은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나 기법을 알고 싶어, 비법을 알고 싶어, 주식을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돈 벌지 하잖아요. 네,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갑니다. 이렇게 전화가 매일같이 오고, 매일같이 전화 상담 들어오고 하는 기업 안 갑니다, 이거. 언제 갈 수 있냐?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들이 손절하고 나갔을 때, 손절하고 이제 이제 못 보겠다, 꼴보기 싫다고 손절하고 전화가 안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집이 돼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뭐냐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아니 그냥 가만히 안 사서 기다리고 관찰하면 될 걸 왜 사서 들어가서 고생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단기반등 이렇게 나와줄 때 전번에도 이거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사신 분들께 제가 다 똑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반등이 나올 거다.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진 않고 반등은 조금 있을 텐데 그게 한 4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일 것 같으니까 그때 거의 대부분의 이걸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그러면 내가 지금 손절해서 나가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손절 안 하고 꾸역꾸역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방송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거 손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들고 있는 거의 100%의 투자자가 있다면은 0.1% 정도 또는 0.0001% 정도만 제 방송을 보고 있어서 손절하는 물량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4만 원을 정리하시는 것이 괜히 여기서 고통 안 받는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은 이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또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공지를 보고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도 저희가 전국 사방팔방 곳곳에서 하는데요. 저는 청주로 갑니다. 청주 오랜만에 갑니다. 청주의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에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안양시로 갑니다. 안양시에 있는 안양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주말 강연 재밌게 즐기고 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인데요. 41만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효성 첨단 소재 41만 1,500원인데 이거는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업이 나쁘진 않거든요. 딱 봐도 영업이익만 본다 하더라도요. 사실 600억 코로나 전에도 600억 벌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3천억에서 막 4천억 이렇게 벌고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1,700억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영업이익이라든가 분위기는 좋아진 기업이 맞고 거기다가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제품도 사실 나쁘지 않죠. 타이어 제조에 들어가는 소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에 들어가는 소재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하지만 요 기업이 그런 걸 따지고서도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2018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진 건 맞는데 2018년 코로나 전에 얘가 있었던 주가가 10만 원대인데 지금도 30만 원대니까 사실은 영업이익이 한 3배 올라갔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도 3배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리를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기업을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혼자만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다고 해갖고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이걸 좋아해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역배열인데다가 주가가 바닥을 기어댕기고 역배열인데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다시 또 이렇게 저점이 형성되어 가고 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좋아가지고 비중을 많이 싣는 사람들이 있겠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인도 5%밖에 안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하시는 분도 5%밖에 안 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종목이 올라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죠. 빨리는 안 갑니다. 좋은 기업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매집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매집을 먼저 하는 일은 없습니다. 개미들이 이런 거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 세력부터 먼저 들어가가지고 먼저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다 매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개미들이 달려 들어가고 시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는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건 31만 원대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원하는 만큼 매집이 안 된다. 어쨌든 주식을 살려면 누군가 팔아야지 살 수 있는 건데, 세력들이 여기서 살려면 들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뭐 밑에 샀든 위에 샀든 들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매도를 하게 만드는 방법은 올리는 게 아니죠. 올리면 사람들은 안 팝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도의 기준 알려드렸잖아요. 수익 나면 파세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올라가면은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내려가면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매매긴 한데, 어찌됐든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서 매도를 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은 20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까지 밀렸다고 해갖고 문제가 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가격만 싸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5% 비중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이 41만 원대 들어가는 5% 비중은요, 더는 손대지 마시고 지금 이만큼 내려왔다 해서 추가 매수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때 사실 한 20만 원대 그냥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좋고, 사실 뭐 굳이 살 필요가 없었던 기업이었는데 샀으니까 20만 원대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안 무너지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50만 원 뚫고 올라가는 그림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50만 원대 뚫고 올라갈 수 있으니 그냥 이 비중으로만 수익을 내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현금이 더 있다면 이 33만 원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먼저 해놓고 20만 원대 추가 매수할 돈을 따로 빼놓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현금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지금 추가 매수 없이 20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고, 반등 나오면 50만 원 이상까지 갈 거니까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가면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KMW입니다. 15,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샀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궁금하다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이런 거는 지금은 굳이 하기 좀 힘들죠. 들어간 타이밍 자체가 엉망이에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식을 잘 모르시나 라는 생각이 들거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대응을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주식을 잘 모르시나 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결국 이 자리는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팔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저기는 들어갈 이유가 없는 자리였죠. 어찌됐든 들어가서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선 추가 매수하기가 힘듭니다. 추가 매수할 거면 아예 그냥 이 시세, 처음 여기 나왔던 요 시세가 끝났을 때나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시세가 끝나려면은 한 12,000원, 13,000원 자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기 사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 기업이 이제 추가 매수할 값어치는 있는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5G라든가 이런 6G 쪽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나온 기업인데, 뭐 6G라든가 5G가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인 것은 맞아요. 제가 2021년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5G가 이렇게 막 급등 나왔던 시기, 2019년, 2020년 요럴 때부터 제가 5G는 안 되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망한 산업이고 6G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 시세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참을 머물다 보면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6G라고 하는 이야기가 당장 눈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G 산업은 이미 망했고, 그러면 6G 산업이 이제 도래가 되려면 최소한 3, 4년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여기서부터 물려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기 시세에 놀아나지 마시고, 사실은 내려왔을 때 사서 단기적으로 6G 이야기 나올 때마다 올라올 때 파는 것이 맞는 매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셨던 요 자리는 정말 잘못된 자리죠. 15,000원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10,000원에 들어가서 올라갈 때 팔고 10,000원에 들어가서 올라갈 때 팔고 해야지 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값어치는 별로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자. 혹여나 10,000원대로 떨어지거나 9,000원대 가깝게 밀려 내려간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빠져 내려간다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10,000원에서부터 한 20,000원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려가면 사가지고 올라가면 판다 라는 개념으로, 추가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올라갈 때 판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이건 뒤에 막 3만 원, 4만 원, 5만 원 시세 내기 아직은 힘듭니다. 만약에 낼 거면은 2028년, 9년 그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부터 서둘러서 막 사가지고 고생하실 필요까지는 별로 없다. 그래서 바닥에서 박스권 매매하실 거면 상관없는데 이걸 장기로 보고 가져가신다면 저는 무조건 반대고, 단기 투자하신 거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 투자하신 것 같아요. 단기 투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엉망이다. 이건 지금 매매를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단기로도 실패, 장기로도 실패, 중기로도 실패. 이 자리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걸로 보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코오롱 플라스틱인데요. 8,050원에 25%의 비중을 담으셨다라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코오롱 플라스틱도 최근에 제가 하지 않았나요?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좋은 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적 자체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자체가 차량 경량화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쓰이는 소재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버티고만 있을 뿐입니다. 아까 이제 봤던 효성 첨단 소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기업은 뭐합니까? 남들도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들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주가가 안 가겠지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주식이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내가 빨리 수익 내고 싶다는 건 내 마음인 거고, 남들이 사줘야 올라가는 게 주식인 겁니다. 내가 상품 만들었다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 상품 참 좋고,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정말 내가 먹었을 때 정말 맛있는데 내 입에만 맞으면 뭐합니까? 남들도 그걸 좋아하고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내 음식과 내 상품이 대박이 나는 거 아닐까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냐 안 좋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기업들도, 정말 재무제표가 엉망인 기업들도 주가가 막 10배, 20배 날아가는 게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좋은 기업인데 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안 가면 올라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사람들은 안 사거든요. 개미들은 안 사요. 그러니까 결국 세력들이 사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좋다고 팔아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기업이고, 그때까지 뭐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상담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을 사놨으면요, 가지고만 가면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안 가지고 가서 그래요. 가지고 가면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제발 그냥 냅두세요. 뭔가를 자꾸 해야겠다. 뭔가를 자꾸 봐야겠다.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못지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는 순간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금 넣어놨다 생각하시고 그냥 묻어놨다 생각하시고 안 보는 게 사실 돈 버는 방법인데, 아마 그게 힘들 겁니다. 그게 쉬웠으면 전부 다 워렌 버핏 되고 전부 다 부자가 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도 안 나고 맨날 손실 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샀다 팔았다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갖고만 가시면 되고, 내버려 둘 줄 알면은 돈은 벌리게 되어 있는 기업이다. 좋은 기업은, 객관적으로 좋은 기업은 이후에 보상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후가 언젠지, 어디까지인지, 얼만큼인지 그걸 모르니까는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다가 결국 나도 모르게 본전에 팔아버리고 올라올 때 초창기에 팔아버리고 나니까 수익도 못 내는 거죠.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져가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굳이 아직은 안 해도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LG생활건강은요, 지금 매수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매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까 봤던 저 KMW보다 훨씬 낫죠.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올라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사실 한 40만 원대까지 단기 투자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박스권의 하단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얘가 지금부터 박스권을 만든다고 친다면은 30만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이렇게 박스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높은 50만 원대까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 나쁘진 않죠. 그래서 저는 LG생활건강만 봤을 때 물론 LG생활건강 말고 다른 기업을 살까요? 라고 하면 전 다른 기업이 낫다고 봅니다. 굳이 2,000개 종목 중에 LG생활건강을 사야 됩니까? 하면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LG생활건강만 보고 그냥 이거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전 예스입니다. 지금 사도 된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사놓고 조금 수익을 단기적으로도 챙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상관없다.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얘도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까지 오래 걸릴 거고, 그게 이제 무조건 횡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횡보도 옆으로 가는 횡보도 있지만은 밑으로 좀 떨어지는 횡보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서 지금 올라갈 때 한 40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이오고요. 제2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3,000원에 5%요. 23,000원에 5%요?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한 달 한 달 가까이 된 것 됐어요? 같아요. 사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배터리 주라고 그냥 한번 사봤는데, 조금 괜찮을까 싶어가지고요. 괜찮을까 싶다라는 것을 이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저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자님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이 어떨까라고 질문하는 것을 이제 제가 2차 전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요. 제가 2차 전지 산업에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모든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저는 종목 안 가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우리가 봤을 때 2차 전지 전망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전지 전망은 시청자님도 알고 있다고 봐요. 지금 전기차 타세요? 아니요. 전기차 주변에 타세요? 주변에 타는 사람은 있어요. 전기차 타는 사람 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적죠. 적어요. 그분은 지금 만족하고 잘 타고 다니십니까? 예. 굉장히 편하대요? 아니면 불편하대요?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던데요.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시청자님도 이제 전기차 탈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주변 사람들은 다 어때요? 그 타는 사람 한 명 말고 한두 명 말고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전기차를 타는 게 편할까? 아니면 휘발유랑 가솔린 이런 경유차 타는 게 지금은 편할까요? 전기차는 좀 충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전 좀 시간도 있고 하죠. 불편하다고 해서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나는 언제쯤 좀 사실 생각해봐야 거예요? 될것 같아요. 언제쯤 사실 거예요? 전기차?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 없으시죠, 그죠? 예. 자, 그게 시청자님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럴까요? 저는 전기차 타게요, 안 타게요? 저 안 타요. 그 불편해서 안 타요, 저는. 탈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타고 싶은 생각도 아직은 없고요. 시청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 타는 사람들 만족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만족하지만 내가 굳이 사고 싶은 생각까지는 아직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주변에 사실 전기차 타는 사람 저도 있습니다. 주변에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전부 다 기름차 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도로를 본다 하더라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놨나요? 아니면 휘발유랑 경유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놨나요? 당연히 휘발유 경유차가 아직은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전기차가 판매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은 조금 별로 안 그런 되고 것 있는 거예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없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예 없다 보니까 신기해서 신제품이다 보니까 우와 이거 좋다. 저 막 보조금도 준다 하니까는 타보자 해서 많은 회사들에서 구입도 하고 신규니까 신차 한번 사보자 해갖고 신기해서 사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이 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반 대중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인식도 개선이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의 렌트차 업계도 이렇게 했죠. 일반 휘발유차랑 경유차를 사가지고 렌트를 하면서 테슬라한테 차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전기차도 렌트를 해야지 했더니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반품하고 있어요. 반품하고 야 이거 전부 다 이거 중고차 시장에 내다 버려라 하고 주문 넣으려고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렌트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전기차를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판매량이 좋았는데 그 처음에 급격하게 늘어났던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당장 코앞에 놓여진 상황은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요즘에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막 실적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왜 샀냐고. 그러니까 알만한 걸 왜 샀냐고요.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 제가 전망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청자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야 전기차 안 되겠네라고 시청자님도 생각하셨잖아요. 나도 안 탈 건데라고. 근데 왜 샀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헛된 생각과 헛된 허영심이에요. 여기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라리 AI가 낫지 않나요? AI 중에서 안 간 것도 많고 AI는 지금 인제 없다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걔가. 얘는 지금 없다가 생겼던 게 작년이었고 재작년이었다 친다면은 AI는 인제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생길 만한 그런 테마에 들어가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아니 이제 다 지나가고 환불 다 간 기업을 사가지고는 물리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테마를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성장해 나갈 거긴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앞으로 정말로 필요하게 될 거고 필수 이제 자동차가 될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정말 판매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폭발적으로요. 대신에 지금은 한때 거품이었던 게 한번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갈 거라고 보는데 그 쉬는 기간이 저는 아마 내년 한 중순까지는 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우여곡절이 조금 있겠죠. 그 우여곡절을 우리가 놀아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지금 매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HD 현대 산업개발이고요. 네. 네, 21,500원에 15%. 제가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거의 그때 한 2년 전에 분개했을 한 때. 폭락이 나왔어요. 저기 그 건물 무너지고 해가지고. 네네. 광주에서 그래서 그때- 무너졌던가요, 그게 건물이? 네, 맞아요. 네, 그때, 광주에서 네. 무너져서 네. 샀는데 그렇게 무너져서 폭락을 해서 네. 근데 조금 그래도 계속 갖고 네.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요즘 계속 올라오길래 제가 네. 조금씩 정리는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얘를 그냥 지금 다 팔아버려야 되나? 저는 응원합니다. 일단 주식을 할 네. 때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주식을 할 때 기법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하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법이나 기준에 너무 홀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경제방송을 보면서 주식 전문가들을 보면서 맨날 기법 이야기하고 어떤 매도 타점이니 매수의 급손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상한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법과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제 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나 자신. 자신. 나예요, 나.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더 안 되게 돼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팔아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손실 좀 나면 어때요? 다음번에 매매 잘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손실을 나는 게 너무 죽을 것 같고 괴롭고 이러면 이걸 여기서 손실 나면 내 인생 망한 것 같은 막 느낌도 막 살짝 들거든요, 사람이. 근데 네. 지금이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번에 이렇게 무너졌을 때도 제가 단기 반등 나올 거다라고도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고 그 이후로 네. 상담 들어올 때도 이게 아마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올라는 갈 건데 건설업황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네, 벌써부터 맞아요. 상반기부터 해갖고 무너지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네. 건설업황 자체가 안 좋아서 이런 단기 반등이 있을 때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좋은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네. 되면 시장 라인도 그렇지만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 내 본전까지 갈까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네네. 그 생각하면 못 팔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본전이 아니고 아닌 데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내 본전을 노리고 있으면 만약에 2만 원까지 딱 올라갔다 내려가면 1,500원 때문에 그 고작 1,500원 때문에 난 또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날려야 됩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매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정말로 높게 평가하고 정말 완벽합니다.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 마인드가 주식을 잘하게 만드는 마인드예요. 나는 이 기법이고 뭐고 모르겠고 내가 불편해서 팔고 싶어라는 마인드. 그게 네. 정말 중요한 마인드인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린다면 아직까지는 팔지 말고 가봅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지금은 보이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제 세세하게 내가 팔 준비는 딱 되었으니까 세세하게 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세하게 하지 않고 목표까지 정해줘. 어디까지 가는데? 이거부터 물어본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너무 잘하신 거고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더 들고 가시고 제 생각에 19,000원대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든지 팔 준비하시면서 19,000원에서 안 가면 그때 매도 정리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고 다음번에 한번 더 네. 전화를 주세요. 19,000원까지 오면. 네, 정말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네. 결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 조금만 더 들고 갑시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역시나 매도 어려워하시는데 매도는 내가 자꾸 욕심을 내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나 자신만 잡을 수 있다면 매도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세한 이야기들과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강연에서 제가 청주와 안양에서 해드리도록 약속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